네, 계속해서 폐기물 관련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하고 요구사항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용 데이터 모델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록용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아니면 SQL 서버 이런 쪽에다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용 데이터 모델링이 모든 코딩의 기초 작업이 됩니다. 네, 제가 그 환경부 공식 블로그에 와서 폐기물 처리를 관리하는 올바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시스템에다가 이제 무료로 등록하게 되면요. 올바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폐기물이 나왔고 어떤 업체가 인수했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 보고까지 다 적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록용 데이터 모델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눈에는 안 보여요. 모든 전사는 이 데이터 모델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 모델링이 하나의 좋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잘 만들면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를 도외시하시고 코딩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딩을 적게 쓰시려면 무조건 데이터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저번에 저희가 했던 IS 절차서죠. 보시면 이제 갑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보면 어떻게 흐르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하고 데이터 모델링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틀린 겁니다. 데이터는 흐르지가 않아요. 데이터 플로우는 개념 단계에 쓰는 거고요. 데이터 모델링은 어떻게 보면 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선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의해서 나온 도큐멘트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인데 탑다운 방식입니다. 하향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엔터티를 그러니까 객체들을 먼저 주어 그러니까 그 부모 객체들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 액션 테이블들을 만드는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양식을 보고 액션에서 부모들을 끄집어내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혼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텀업 방식이죠. 상향 방식으로 할 겁니다. 먼저 이걸 액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테이블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여기에 있는 머리글들을 다 한 열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구조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폐기물 종류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다가 놓고 폐기물 종류서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시에 봐야 되니까 먼저 얘 이름은 정하지 마시고 일단 구조화 시키세요. 전처리 과정이죠.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서 제가 밑에다가 1단계 데이터를 전처리해라. 이거는 이제 그 양식을 보고 하는 바텀업 방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폐기물의 종류가 있네요. 그렇죠?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종류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머리글은 다 붙여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내역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발생 내역이 있다는 얘기는 발생 연월, 발생 상태, 발생 양이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양식 반격이에요. 이게 저도 예전엔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발생 일자, 그 다음에 발생 상태,
그 다음에 발생량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끝난 겁니다. 지금 한 열로 만들었으니까. 예, 두 번째 열 또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예, 자가 처리 내역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발생이 되고 나면 나도 처리하고 바깥 용량이 모자니까 바깥쪽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가 처리 일자네요. 근데 보시면 자가 중간 처리 일자가 있고 자가 최종 처리 일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각각 나눠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가 중간 발생 처리 일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가 중간 처리 방법. 또 하나가 있네요. 여기 처리량이 있죠. 컨트롤 C에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처리 중간 처리량. 네, 그러면 여기는 다 끝난 거죠. 여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요 세 개가 여기 일자서부터 이렇게 세 개가 끝났어요. 그러면 컨트롤 C에서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여놓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는 이제 최종만 바뀌면 되겠죠. 얘가 자가 최종 처리 일자가 되겠죠. 이렇게 끝났고, 그럼 이쪽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처리량 누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록 관리는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생 데이터니까 그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위탁 처리 내용이 있네요. 이쪽에 위탁 처리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보니까 위탁 처리 일자가 있네요. 위탁 처리 일자. 그죠? 그 다음에 옆에는 위탁 처리량이 나오네요. 위탁 처리량. 예,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처리자가 있어요. 위탁 처리하는 처리자죠. 이 위탁 처리자는 운반자가 있네요. 위탁 운반자는 이건 외부 업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운반자가 있고 처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반자는 외부 업체이고 처리자는 우리 회사 사람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처리자, 위탁 운반자, 그 다음에 처리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위탁 두 개는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보관량이 있는데 이제 보관량은 나중에 만들어내면 되는 사항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끝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또 간과하게 넘어가는 게 여기 입안, 검토, 심사,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결제 구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결제 구조도 넣어주셔야 돼요. 파워 오토메이트로 이제 자동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넣어주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조가 다 끝났고요. 전 처리를 해라. 자, 그럼 다 끝났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폐기물 종류를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폐기물 종류는 일반 폐기물하고 특수 폐기물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이 나왔어요. 일반 폐기물. 발생 연도는 10월 12일로 하겠습니다. 발생 상태는요, 고상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생량은 만 킬로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위가
발생량 했으니까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잡겠습니다. 킬로그램이니까 빼도록 할게요.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만큼 발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중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2020 다시 12일 날 발생되자마자 소각을 했네요. 소각을 했는데 얼마를 했냐면 2000을 했어요. 2000kg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했네요. 2020 13일 날 또 소각을 했어요. 또 2000kg를 또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을 했습니다. 10월 15일 날 또 소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1000kg를 소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가 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20 다시 10월 16일 날 몇 킬로 했냐면 2000kg를 또 했습니다. 자, 처리 방법은 또 소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최종 처리량은 2000kg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kg는 이제 위탁을 한 거죠. 그래서 10 10월 15일 날 위탁 처리량이 3000kg 이렇게 나왔어요. 운반자는 김민수, 처리자는 회사 사람은 최용수. 이렇게 해서 처리를 끝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테이블을 이 양식을 이렇게 기록 관리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나타내는 정보화지 여기다가 데이터 넣어놓고 뭐 아까처럼 집계해가지고 정보 실적 내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마시고 이거 나중에 한 달치에서 결제 받아 놓으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잠깐 이제 내려놓고 이제 먼저 전 처리가 끝났어요. 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가 전 처리. 전 처리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중복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중복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중복 제거하는 방법 1정규, 2정규, 3정규는 꾸준히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4정규, 5정규화까지가 있는데 4, 5정규화까지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항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3정규형까지만 제가 끊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정규형하고 이 4정규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두 개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 전에 첫 번째 뭐냐, 1정규화형을 해라. 그러니까 반복을 없애는데 첫 번째 반복을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원셀에 원데이터인지 보세요. 셀에 원셀에 원데이터는 아니죠. 오케이, 문제 없네. 그 다음에 얘가 머리글을 보세요. 자, 머리글을 보면 유사한 머리글들이 있는지를 보세요. 유사한 머리글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사한 머리글이 있네요. 여기 보세요. 자가 중간 일자, 자가 중간 일자, 자가 최종 일자, 자가 위탁 일자. 이거 다 유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유사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다? 셀을 확인하고 두 번째 머리글이 유사한 머리글이 있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컨트롤 C에서 데이터 첫 번째 1차 정리를 할게요. 데이터를 1차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유사한 머리글이 있는지를 보고 유사한 머리글을 이제 통폐합하는 반복이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여기도 삽입 3개 정도 누를까요? 4개 정도 누를까요?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가 중간 처리 일자가 있는데 얘는 그냥 처리 일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처리 구분 넣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없어지냐면 중간 처리, 그 다음에 처리 구분하고 여기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처리량. 예,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간 뭐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써볼게요.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냐면 자가 중간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가 중간. 근데 뭐 중간하고 최종이 필요 있나요? 그냥 자가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예, 다 자가죠. 이렇게. 처리량은 얘가 이제 처리량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처리 방법은 소각이니까 얘가 다 소각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없어진 거죠. 삭제. 그리고 최종이 나왔는데 컨트롤 C에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그럼 뭐 얘도 자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이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자가에서 벌어진 일들이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얘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예, 그러면 얘까지 깨끗하게 없어진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처리 일자가 있네요. 얘도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여기다 위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없던 게 있어요. 컨트롤 C에서 여기다 컨트롤 V 붙이는데 여기에 처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가면은 또 소각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셔야 돼. 이거는 없지만 너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 매립하냐 소각하느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없어지네요. 삭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위탁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양식에서 의도하는 게 만든 사람 외에는 저 양식을 모르니까. 자, 이게 소각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처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위탁 운반자만 있고 처리자는 담당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처리자를 넣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 채용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건 삭제. 예, 그러면 여기 운반자. 운반자는 이제 위탁 운반자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위탁 운반자. 그러면 위탁사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KTNC로 KBNC로 해야겠습니다. 이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KPNC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탁사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유사한 머리글을 통폐합해라라는 얘기들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는 행으로 반복되는 게 있는가를 보세요. 얘는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얘도 반복이 이렇게 되는 건 맞고, 그 다음 여기는 반복이, 이 널값이 있죠, 여기는 또. 그렇죠. 이게 널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라줘야 되는. 그러니까 반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 행의 반복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석용일 때는 이렇게 쓰는데, 기록용일 때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잘라줘야 돼요. 반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잘라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가고 여긴 또 종류가 틀리니까 여기도 삽입을 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갈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널값이 있으니까 여기는 삭제. 예, 위로 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테이블이 세 개로 잘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집니까? 입력할 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 여기서 제가 한 칸만 옆으로 띄우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하고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폐기물 발생 번호.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폐기물 발생 번호.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에 1번이다. 뭐 M001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기호 같은 거, 어떤 코드 같은 경우는 의미 없이 쓰세요. 의미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회사가 M은 뭐 그 몇째짜리다 이렇게만 쓰시면 되지. 거기다가 M에다가 뭐 이렇게 국방부 있을 때 13자리 해가지고 그 군수품 할 때 13자리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어느 지역인지 어느 나라인지 어떤 군인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1번이다. 그러면 1번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썼으면 얘가 이제 발생됐으니까 얘가 다 이쪽에 발생번호로, 이게 번호라고 하겠습니다. 발생번호. 네, 발생번호. 이렇게 해서 얘가 다 1번이 되겠죠. 이렇게 1번이 나오는 거예요. 얘 주어를, 그러니까 원래 주어는 뭐냐면 이게 4개가 다, 3개가 다 모여야지만 주어가 됩니다. 얘는. 일반이고 발생이 또 일반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액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3개가 다 모여 주어가 돼요. 가짜 주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는 내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주어를 찾아볼게요. 자, 얘는 발생 번호 가지고는 주어가 안 돼요. 일단 얘 주어 중에 하나예요. 얘가요. 그 다음에 처리 일자 가지고, 제가 잠시만요. 여기 잘못 끊었죠. 삽입을 하나 더 눌러서. 얘가 이리 와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자, 그럼 얘도 다 지워지겠죠? 델리트. 깨끗하게. 그러니까 1번이 이만큼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1번에 종속되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이 다 종속을 시키고 있어요. 자, 함수 종속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자, 근데 번호를 보니까 여기 발생 번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폐기물 빼버리고요. 그냥 발생 번호를 할게요. 폐기물에 대한 거인데 뭐 앞에다 폐기물 붙일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발생 일자고 발생 번호하고 처리 일자고 2개가 합치면 주어가 되느냐? 자, 얘 2개가 합치면 주어가 되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1번이 액상으로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처리 방법도 처리 일자 고상으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2가지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날짜 하루에 한 번씩만 발생된다 적는다 그러면 이렇게 2가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각분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요거는 의미가 있네. 처리 방법은 의미가 있을 수 있네. 요까지가 들어있네. 왜? 똑같은 날짜에 처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어가 3개가 복합 주어가 나와요. 그래서 얘도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가짜 주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처리 번호 이렇게 해서 그럼 얘는 1, 2, 3, 4, 5가 되겠죠. 이렇게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좀 색깔을 제가 청색으로, 글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오케이, 됐네. 자,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자, 얘를 보니까 얘가 위탁사하고 그 다음 위탁자예요. 그러면 얘가 어딘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얘는 어딜 따라가냐면 여기 5번을 따라가요. 처리 번호를 따라갑니다. 여기가 처리 번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쪽은 위탁일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주어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처리 5번이 2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2개까지가 이렇게 2개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얘는 뭐 굳이 삽입해서 복합주어가 아닌 걸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분포를 안 하니까 얘는 더 이상 파생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끊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났죠. 그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일정교화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이정교화를 볼까요? 이제 일정교화는 뭐냐면 반복이 있느냐, 셀의 반복이 있느냐, 유사 머리글의 반복이 있느냐, 행의 반복이 있느냐, 세 가지를 보시고, 그 다음 테이블 간의 반복이 있느냐 또 보시면 좋아요. 이건 나중에 되면 눈에 띄실 겁니다. 지금은 안 되시더라도. 그리고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머리글에 종속이 다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처리 번호에는 여기 아까는 다 끝냈죠. 발생 번호에는 폐기물 종류하고 1번이면 일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발생 일자, 발생량, 발생 이거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1번에 다른 일반 속성의 머리글들이 다 종속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종속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처리 번호가 발생 번호하고 맞죠? 처리 일자하고 그 다음에 처리 자가 처리인지 수건 양인지 담당자가 누군지 이렇게 해서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끝났고 위탁도 마찬가지네요. 위탁도 이 두 개가 처리 위탁사가 이렇게 종결이 되는 거였죠. 처리 번호 이 위탁, 그다음 김민수도 이 위탁사가 다 종속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이렇게 종속이 되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는 이 정규화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 3정규화도 이거는 끝난 상황들입니다. 이 정규화가 풀리고 되면 거의 3정규화도 다 끝나는 상황. 일반 속성의 머리글에 서로 영향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 속성이 서로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근데 이 3정규화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독립할 수 있는 애들을 좀 끄집어내 줘야 돼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위탁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사죠. 처리 업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위탁사라고 나왔는데 이제 위탁 코드로 위탁사 코드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1번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탁사 코드 자, 그리고 여기다 위탁사명 그리고 여기다가 그 사업자 번호 111 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번호까지 옆에 뭐 어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규어를 떠나서 분리를 시켜주는 작업들이죠.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얘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리자라는 게 나왔는데 그 우리 직원 명부가 또 나와야 되겠죠. 직원 명부가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직원도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처리자를 제가 이제 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처리 여기다가는 직원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1번으로 할게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직원 코드는 또 다른 거하고 묶이겠죠? 여기다가 제가 컨트롤 V에서 직원 코드 1번 성명 최영서 네, 그리고 여기다 직급 대리 그죠? 입사년도 네, 2018 네, 이렇게 해서 입사년도까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럼 직원이 1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도 있다는 얘기죠. 네, 김민수 김상수 그 다음에 여긴 과장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사년도는 2016년도 이렇게 해서 직원 명부도 하나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직원까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지금 1테이블, 2테이블, 3, 4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렇죠? 네, 4까지 나왔습니다. 얘는 주어, 얘도 주어. 이렇게 해서 4까지 나온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볼게요. 여기 보니까 폐기물 종류가 폐기물 코드로 넣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폐기물 코드로 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컨트롤 C에서
밑에다가 이번에는 붙여놓을게요. 컨트롤 V로. 그래서 여기는 폐기물 코드. 얘도 1번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 폐기물 코드 1번, 2번은 특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발생 상태도 역시 코드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발생 코드, 발생 상태 코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1번입니다. 그럼 얘도 발생 상태 코드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액상이에요. 기상은 날아가는 거라서 관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놨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가죠. 여기는 한 번만 쓰면 되고 여기 1번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아니 그렇게 되면 그 입력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를 푸는 게 파워 앱스라고 얘기를 했죠. 이까지만 생각하세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파워 앱스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가, 위탁 두 가지가 있네요. 처리 코드가. 컨트롤 C에서 제가 여기다가 또 컨트롤, 여기다가 이렇게 1, 2, 3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처리 코드, 처리 구분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좀 이거 되돌리기 해서 이게 간만 붙여넣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1번입니다. 자가는. 2번은 위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얘는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하고 얘가 또 이렇게 묶이겠죠? 얘도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얘를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또 처리 방법이 소각, 매립 이런 게 또 있네요. 그럼 얘도 컨트롤 C.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그리고 여기다가 처리 방법 코드. 그러면 여기다가 처리 방법 코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얘도 1번, 얘는 2번 매립되는 경우가 있고요. 3번, 3번 또 하는 경우가 있죠. 뭐냐면 우리 아시아의 어떤 업체처럼 바다에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바다에다 버리는 게 있대. 그런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각하고 매립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다 1번이 되겠죠. 소각이니까. 자, 그리고 이쪽에 김민수 씨 사업자 번호, 대리, 요거는 뭐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테이블이 코드 테이블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또 굉장히 많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 테이블을 가만히 보니까 얘도 테이블끼리 유사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그렇죠. 테이블이 지금 유사한 방법이, 테이블이 유사한 게 3개, 4개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 4개 나왔기 때문에 이 4개 나온 거를 우리가 통합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다 머리글 하나 더 집어넣고 구분을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통합을 하되 그냥 코드하고 여기는 우리는 그냥 코드하고 설명만 할까요? 코드하고 어떻게 할까요? 발생 상태, 구분, 처리 방법. 자, 이 테이블이 똑같은 게 거의 같은 유사한 게 나왔기 때문에 통합을 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정규화에 크게 보면 해당되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정규화 다음에 통합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코드라는 단어로 쓸게요. 코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구분이라고 하고, 여기다 설명, 디스크립션 설명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컨트롤 C에서 이쪽에 들어오겠죠. 근데 얘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다가 폐기물 종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설명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게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제가 하는 상태니까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발생 상태,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처리 방법, 처리 구분, 처리 주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처리 방법. 자, 그리고 여기는 삭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나왔는데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떠냐면 얘가 1번하고 어느 1번인지 묶이지가 않으니까 코드를 조금만 구별해 줄게요. 여기다가 A라고 넣겠습니다. 폐기물 종류에는 A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아니면 바코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코드를 바코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 바코드는요 자릿수가 13자리 자릿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자리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이건 몇째 자리로 갈 것이냐를 딱 기획 단계에서 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주면 나중에 뭐냐면 이게 또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잘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는 B1 B2라고 제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거 QR코드 찍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고상이냐 액상이냐 여기 상태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B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처리 주체가 여기죠. 네, 그래서 얘는 C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C2 이렇게. 그럼 여기가 C1이 되겠죠. 여기 C2가 여기는 C1이 되겠고 여기 C2가 되겠죠. 그리고 없네요. 그 다음에 직원 코드가 있는데 직원 코드는 매각이 있네. 처리 방법이 있군요. 여기 D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입력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이다, 소각이다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니까 코드는 안 보일 겁니다. 연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 보시면 얘는 그 앞에 있는 이 코드가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주어가 아니면 여기 두 개를 묶으면은 복합 주어가 되는데 귀찮으니까 코드로 뺀 거예요. 이걸 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만 없애면 A1은 얘가 다 일반 2로 바뀌었다 그러면 A1은 다 일반 2로 바뀌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이쪽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코드들은 다 이쪽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 테이블이 달력 테이블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만들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6개 테이블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정리는 이제 모델링은
이제 끝난 거예요. 데이터 정리. 우리 데이터 정리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정리는 끝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ERD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ERD까지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걸 테이블을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용이 나왔으니까 이걸 테이블들을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걸 테이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제 ERD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이렇게 컨트롤 C 합니다.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붙여 놓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샵을 붙여서 얘가 주어라는 걸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테이블이 하나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엔터티라 그러는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면 발생 폐기물, 발생이라고 할까요? 생산, 폐기. 이름 짓는 게 참 어렵습니다. 폐기물 발생.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폐기물 발생이 되는 메인이 되는 거죠. 액션 테이블 중에 메인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다라고 나오면 되겠죠. 발생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냥 생산이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발생. 네, 발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처리 번호서부터 발생 직원 코드까지 컨트롤 C. 네, 그리고 얘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렇게 XY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얘는 이제 발생, 얘도 발생인데요. 네, 발생 하로 할 거야. 발생하, 발생 중, 발생인데 중간입니다. 중. 얘는 발생인데 최상이니까 상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발생 중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왔죠. 컨트롤 C. 네, 제가 지금 잘못 가져왔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는 여기 얘가 주어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나왔죠. 얘는 얘가 주어고요. 샵. 얘는 두 개가 주어입니다. 제가 더 이상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인조적으로 안 만들었어요. 얘는 발생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맨 밑에 거죠. 그러니까 상에서부터 중복이 되니까 자르고 잘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널 값도 어떻게 중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끝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코드가 있네요. 코드가. 그래서 컨트롤 C. 코드는 밑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여기 코드 테이블이죠.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면 위탁사, 직원하고 위탁사가 있네요. 처리 번호, 처리 번호가 있네요. 또 이건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위탁사 코드가 있네요.
위탁사 코드는, 여기 위탁사 코드는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얘는 이제 일반 코드는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엔터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고객사로 할게요. 협력사, 협력사를 포함하는 고객사로 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이 안에는 고객도 있지만 처리하는 업체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마지막에 직원이 남았죠, 이제. 여기다가 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직원.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끝난 거죠. 모델링이 다 끝난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모델링이 끝난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관계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엑셀로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림판으로 한번 놓도록 할게요. 제가 캡처 후에 그림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이 발생 번호가 이쪽 발생 번호로 갑니다. 여기 얘하고 얘가 이렇게 두 개가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주어에서 일반 머리글로 가요. 일반 속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점선으로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쪽 발생 상에서는 발생 번호는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그러면 발생이 되고 나면 발생 중도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죠. 0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까치발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1대 다의 관계에 비식별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처리 번호하고 이쪽 처리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처리 번호가 주어가 일부분의 주어로 갔어요. 그럴 때는 식별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실선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얘는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위탁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그려줍니다. 하나도 없을 수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위탁 처리가 여러 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직원은 우리가 직원 코드는 여기에 하고 연결이 되죠. 이쪽에 직원 코드와 이쪽 직원 코드니까 얘는 실선으로 점선으로 연결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겠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리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원, 우리 뭐 사장님이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명이 있거나 혹은 여러 명이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고객사는 여기 위탁 코드하고 연결이 되겠죠.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되는데 일반 속성으로 갔어요. 그럼 점선이죠. 이렇게. 그리고 고객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등록만 시켜놓을 수가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코드는 이쪽 보시면 여기가 각각 코드가 있어요. 여기 이 코드가 여기 이 코드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리 방법 코드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이거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발생 코드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폐기물 코드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 폐기물 코드는 코드로 빼는 게 아니라 폐기물로 별도로 뺐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뭐 ERD, 엔터티라 이걸 ERD, 그러니까 E가 뭐냐면 엔터티를 얘기합니다. 엔터티 해가지고
많이 나올 거예요. 엔터티 하면은 뭐를 얘기하냐면 개념 모델링에서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객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이 뭐냐면 릴레이션십. 릴레이션십이 뭐냐면 얘가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엔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이에요. 관계도가 되는 거죠. 이게 설계도입니다. 이제 설계도가 다 끝났고 여기에 대한 테이블 명세서들이 나와야 돼요. 이제 테이블 명세서. 이게 이제 테이블 명세서가 또 설계도이죠. 이걸 보고 테이블 명세서를 다 만들어내요. 이 테이블 명세서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발생 번호는 숫자냐 문자냐? 그다음에 몇 제짜리까지 갈 거냐?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피키냐? 아니면 폴링키냐? 아니면 얘가 일반 속성이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이제 테이블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테이블 명세서는 우리 컨설팅 들어갈 때 안 드립니다. 이거를 잘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냐면 이 테이블 명세 쓰는데 또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가서 이 시간에 대한 것들도 컨설팅 비용으로 줘야 되는데 컨설팅 비용을 우리나라 안 주세요. 그러니까 ERP 만들어 놓고 명세서가 없으세요.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명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이렇게 하라만 나오지 명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만 쓰세요라는 사용 설명서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세요. 우리 돈 달라 돈 주고 정확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컨설팅 하는 데는 이걸 미리 만들어 놓고 들어갑니다. 저는 같이. 근데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됐죠. 보통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명세서 만들고 서로 토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계획인 설계도까지 다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 계획인 이거를 어디다가 물리적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물리라는 건 실제로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뭐냐면 이거를 원드라이브에 놓고 하겠다. 아니면 쉐어포인트에 라이브러리에 놓고 하겠다. 아니면 쉐어포인트에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하겠다. 아니면 그냥 공유 폴더에 만들어 놓고 하겠다. 그것도 아니라 SQL 서버에다가 물리적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워 앱스로 혹은 엑셀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이 개념 모델링을 한 거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논리 모델링 한 거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의사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해달라 그래도 의사결정은 제가 합니다.